입니다. 나는 그녀와 결혼할 거야. 자, 이거 많은 분들이 I will marry with her 이렇게 쓰십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릴까요? 네, 틀리죠. 자, 정답은요. I will marry her. 이 with가 없어야 돼요. 왜냐? marry는 타동사니까요. 타동사들은 전치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I will marry her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왠지 그녀와 함께 결혼할 거야. 이 뭐뭐와 함께라는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with를 쓰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뭐 비슷하게 d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I will date with her 이것도 안 돼요. I will date her 이렇게 써주셔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타동사에는 전치사 없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I'll marry her. I'll marry her.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등산 갈 거야. We'll go climbing. 그렇죠. 우리 뭐 클라이밍 간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도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는. 근데 우리 보통 등산 간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서 그냥 가는 등산들이 있죠. 보통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go climbing이란 말은 암벽 등반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냥 등산 가는 거는 그냥 will go hiking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climbing, hiking 둘 다 맞는 표현이지만 의미가 우리 생각하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등산 간다 하면은 will go hiking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I went hiking with my roommate. I went hiking with my roommate. 신을 믿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do you believe God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어디가 틀렸을까요? 정답은요. Do you believe in God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believe 다음에 in 넣어줘야 되는데 believe 다음에 in 없이도 쓰기도 해요. Please believe me. 내 말 좀 믿어줘. 이런 식으로 in 없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존재, 무언가가 존재한다라고 믿느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in을 꼭 넣어줘야 돼요. believe in. 예를 들어서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러면 do you believe in ghost?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believe는 그냥 뭔가를 믿다라면 believe in은 뭔가의 존재를 믿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God? 네 번째입니다. 제 우산 가져가세요. 자, bring my umbrella. 이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사실 이것도 사실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정답은 뭐냐면 take my umbrella예요. 무슨 차이죠? bring하고 take? bring은요. 가져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bring my umbrella 그럼 내 우산 갖고 와. 너 빌렸으니까 내 우산 가져와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지금 밖에 비 내리니까 내 우산 가져가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ake my umbrella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bring하고 take는 분명히 구분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bring은 가져오다고 take는 가져가라는 의미로 쓴다는 거 이거 차이점 꼭 기억하시고요.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자, 저는 그의 수업을 들어요. I listen to his class.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맞는 것 같아요. I listen to music. 뭔가를 듣다 할 때 listen to죠. 근데 사실 listen to는 어떤 음악을 듣거나 어떤 뭔가를 정말 소리로 그냥 들을 때 보통 listen to를 쓰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라는 말을 할 때는 listen to가 아니고요. I take his class라고 해주셔야 맞죠. 그래서 take가 어떤 수업을 듣는다. I take his class. 그래서 이거 있는 그대로 우리 한글 표현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다 보면 listen to로 쓰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어떤 수업을 들 때는 take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take his class. I take his class. 우리 점심 먹었어. We ate lunch. 이거 어떤가요? 나쁘지 않은가요? 네, 사실 이거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것보다는 we had lunch라는 표현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at 먹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we eat chicken, we eat salad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음식을 있을 때 보통 eat를 먹는 거로 하고 이제 have 같은 경우는 사실 have는 have chicken, have lunch 이런 식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eat를 쓸 경우에는 이런 아침, 점심, 저녁을 쓰기보다는 eat 다음에는 구체적인 특정 음식을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기왕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쓰려면은 이런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는 eat보다는 have를 쓰시는 게 더 낫다. 오케이? 약 먹었니? Did you eat some medicine? 이것도 뭐가 틀렸나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뭘 먹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약 먹었냐? eat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약을 먹을 때는요, eat라는 동사를 안 써요. 영어에서 뭘 쓰냐면, Did you take some medicin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약을 이제 먹었냐는 표현도 하지만, 약 복용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약 먹는다는 표현을 할 때는 eat 쓰지 마시고, take를 쓰셔야 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저 당황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I'm embarrassed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I'm embarrassed는 뭐에 가깝냐면 좀 쪽팔리고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느낌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어딜 걸어가고 있는데 남대문 지퍼가 딱 열려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이럴 때는 I'm embarrassed입니다. 근데 뭔가 갑작스럽게 일이 탁 터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지 못할 때 이럴 때도 우리 보통 당황하더라 하잖아요. 이거 저 당황했는데요. 이럴 때 보통 뭐가 더 자연스럽냐면 I don't know what to do. 이게 조금 더 좀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당황했어요 할 때는 I'm embarrassed 보다는 I don't know what to do. 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너 당황하다 라는 느낌이 더 가깝다라는 거. I'm embarrassed는 쪽팔린다. 약간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 난 그를 이길 수 있어. I can win him. 그렇죠? 이것도 뭐가 좀 틀렸습니까? 그렇죠?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맞을 수 있을 텐데 이 win은요 어떤 사람을 이긴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게임 같은 거, 뭐 축구 경기나 어떤 게임이나 어떤 경기에서 이겼을 때를 wi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I can win the game. I can win the soccer game.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 상대, 어떤 사람을 이겼을 때는 beat him. 이 beat라는 표현을 써요. 이 beat가 원래 뭔가 이렇게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어딘가 경쟁에서 누군가 특정 대상을 이겼을 때는 beat를 쓴다는 거. 그래서 win보다는 beat을 쓴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내 목이 아파. My neck is sick. 그렇죠. 내 목이 아프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우리 보통 sick 하면 아픈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또 그럴싸해요. 근데 사실은 정답은 my neck hurts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어디 막 근육이 땡긴다든가 어디가 막 특정 부위가 이렇게 아픈 통증이 있는 것도 아픈 거지만 우리가 보통 막 몸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막 뭐 몸살 나고 이렇게 나 오늘 몸 상태 안 좋은데 이 느낌이 약간 sick의 느낌이고 어떤 특정 부위 이게 눈이 막 아파 어디가 막 아파 이런 느낌은 hurt가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 목이 뭔가 통증이 있어. my neck hurts. 나 허리가 아파. My back hurts.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내 몸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 이럴 때 뭔가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만 I am sick 이렇게 쓴다라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sick과 hurt의 차이.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것에 대해 논의하자. 많은 분들이 let's discuss about it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쵸? 이거 맞는 것 같아. 뭐가 틀린 건가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디가 잘못된 건지? let's discuss 하고 about이 없어야 돼요. 정답은 let's discuss it입니다. 자, 왜냐면 discuss는 타동사입니다.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I wanna marry with her. 나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marry with 하면 안 되고 그냥 marry her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marry가 타동사니까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discuss 마찬가지로 전치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let's discuss it 이렇게 표현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들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자동사, 타동사, 전치사가 있어야 되네, 없어야 되네. 참 영어라는 거 참 이럴 때 보면 머리 아파요. 그죠? 아무튼 let's discuss about it 아니고 let's discuss it 이렇게 하셔야 된다. 타동사다. 두 번째입니다. Can you borrow me this book? 이것도 뭔가 이게 뭐가 틀렸나? 여러분 이렇게 많이 쓰시지 않았나요? 뭐가 틀렸을까요? 네, 여기서 지금 틀린 부분은요. borrow가 아니에요. Can you lend me this book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제 빌리다, 빌려주다, 빌리다 말이 좀 비슷해요.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빌려주다와 누군가로부터 빌리다는 분명히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borrow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한테 책을 빌릴 수 있냐? Can you borrow me는 너가 나한테 책을 빌릴 수 있냐는 말이 돼요.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려주다를 써야 되거든요. lend는 빌려주다예요. borrow는 빌려서 오는 거고 lend는 빌려주다. 그래서 너가 나한테 빌려줄 수 있겠냐? 그러면 Can you lend me this book?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Can you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혹은 내가 너한테 뭐 좀 빌릴 수 있을까? 그러면은 Can I borrow? 예를 들어서 Can I borrow this book? 내가 이 책 좀 빌릴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 borrow와 lend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죠? 자, lend는 빌려주다. borrow는 뭔가를 빌리다. 내가 뭔가를 빌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그녀와 놀았어요. 이거 뭐가 틀릴 것인가? 그죠? 있는 그대로 맞잖아요. 자, 사실 이건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가 I hung out with her라고 해야 맞는데요. 사실은
I played with her로 맞는데 그 her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놀 때는 보통 이제 I played with her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주 꼬꼬마 아이들. 근데 예를 들어서 다 큰 성인들이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시내 나가서 놀고 술 한잔하고 이런 식으로 노는 것들은 play with 하시면 안 되고 hang out with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hung은 행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I hung을 썼고요. 원래는 원형은 hang out입니다. 그래서 I played with her 그러면은 뭐 I played with my son 이런 식으로 뭔가 어린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는 play with고 성인들끼리 좀 이렇게 좀 큰 어른들끼리 노는 거는 이제 hang out with다. 그래서 이거 뉘앙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어디 뭐 전화로 뭐 어디 약속 잡았는데 야, 너 어디야? 근데 좀 가고 있어. 이렇게 말 하잖아요. 나 가고 있어. I'm going. 응? 맞잖아요. I'm going. 이거 왜 틀리는가? 여러분, 이거 왜 틀렸을까요? 그럼 정답은 뭘까요? 눈썰미 있으신 분 좀 알 거예요. 정답은요. I'm coming입니다. 자, 이게 또 이제 영어식 표현과 한국식 표현과 영어식 표현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디 간다, 온다, go, come 많이 쓰죠.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가는 상황이라면은, I'm coming을 씁니다. 네, 상대방이 있는 쪽이 아니고, 그냥 다른데 그냥 가면, 뭐, I'm going to someone's house.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going 써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전화를 하는데, 전화는 상대방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일 때는, I'm coming.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어랑 좀 영어랑 좀 표현 차이가 좀 있죠. 우리는 그냥 가고 있어 있는 것도 지역해서 I'm going 해도 되지만 우리말에서 야, 나 오고 있어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건 표현 차이가 있어서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상대방으로 가고 있을 때 상대방 있는 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I'm coming 이렇게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 책 찾고 있니? Are you finding this book? find 찾다. 그러니까 Are you finding this book? 이거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틀렸을까요? 자, 정답은요. Are you looking for this book입니다. 선생님, find도 찾다고 look for도 찾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look for는요, 어떤 찾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아직 못 찾았어. 아직 못 찾은 상태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중일 때는 그냥 look for를 써요. 근데 보통 find는 보통 언제 쓰냐면, 이미 좀 찾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I found this book. I found something.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미 찾은 상태를 보통 이제 find를 많이 쓰고, 이제 뭔가를 찾고 있는 과정을 표현할 때 이제 이 look for를 쓴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입니다. 이 모자 잘 어울리네. 그쵸? 우리가 쇼핑 가면은 모자 써보고, 잘 어울린다, 어쩐다 얘기하죠. 자, this cap fits you. 이거 맞지 않나 싶죠, 다들? 자, 이거 좀 뭔가 어색합니다. 뭘까요? 예, 정답은요. This cap suits you입니다. 선생님, fit하고 suit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뭔가 비슷한 듯 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이 fit은요, 사이즈가 맞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옷 갈아입는 피팅 룸이라고 하죠. 옷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fit은 뭔가 사이즈가 잘 맞다라는 얘기고, suit은 뭔가 디자인이 뭔가 어울린다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잘 어울리네. 이거는 suit에 가깝죠. 근데 이 모자 너에게 딱 맞네. 사이즈가 딱 맞네. 이거는 이제 fit이라는 거죠. 그래서 fit과 suit이 뭔가 비슷하다 하지만 좀 다르다. fit은 사이즈가 맞는 거고, suit은 디자인이 어울린다는 얘기고. 아시겠죠? 자, 그녀와 이혼했어. He divorced with her. 이거 왜 틀렸죠? 그는 그녀와 이혼했다. 참 이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또 틀리는 건데요. He divorced her입니다. divorce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전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그냥 he divorced her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말에서 누구와 이혼해서 뭐뭐와가 있기 때문에 왠지 with를 놓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 했던 뭐 date, marry, divorce 얘네들 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with 넣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내가 이거 복사할게. I will copy this. 그렇죠. 우리가 사실 복사한다. 어떤 종이를 주고, 이거 종이 내가 용지 좀 복사를 할게. 이런 말 할 때, copy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 이 copy란 말은 뭔가 복사하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모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옮겨 적는다든가, 뭔가를 모방할 때 copy한다 그러고, 우리가 또 용지를 복사한다고 말할 때는, I will make a copy for this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make a copy를 해주셔야 이게 이제 뭔가 용지를 복사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카피하시면 안 돼요. 그냥 카피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모방하거나 어떤 디자인을 모방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되고 종이를 복사하게 복사한다 그러면 make a copy for this 이렇게 표현하셔야 한다는 거. 이것도 좀 차이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날 무시하지 마. Don't ignore me. 그쵸? ignore 무시하다. 사전 찾아보면 무시하다라고 나왔는데요. 그쵸? 근데 사실 이 말이 우리말에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이 무시하다가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딱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딱 무시하고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하대하는 거, 깔보는 느낌의 무시하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 이 ignore는 누군가를 하대하고 깔보는 느낌의 무시하다가 아니고 누군가를 이렇게 못 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슬쩍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의 무시하다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나를 무시하지 마, 나를 깔보지 마, 나를 하대하지 마 이런 느낌을 쓰고 싶으시면 don't look down on me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look down on 막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죠. 즉 나를 하대하지 마, 깔보지 마, 날 무시하지 마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ignore가 무시하다가 뭔가 누군가를 깔본다는 느낌의 무시하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못 본 척하고 간다 그런 느낌의 ignore 무시하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서 일하는 게 기대돼요. 뭔가를 기대한다. look forward to 우리 배웠어요? I look forward to work here. 투부정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니까 work 맞지 않냐 다시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이 틀리죠. 이 to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투부정사 to가 있고요 전치사 to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o가 부정사를 쓸 경우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지만 이게 전치사를 쓸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쓰시면 안 되고 명사가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I look forward to 나는 정말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work가 이게 동사를 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동명사 동명사도 명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I look forward to working here. 그래서 look forward to ing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왠지 to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 써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look forward to 동사 원형 안 되고 look forward to ing 명사를 써주셔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저는 매일 공부해요. I study every day.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왜 틀렸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게 뭐가 틀렸냐면요. I study every day가 아니고 every하고 day, every하고 day를 띄워줘야 돼요. 자, 왜냐면요. every day 이 그냥 띄어쓰기 안 하면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뭐 이런 식의 형용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I study every day 매 하루 그러니까 매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매 하루하루 공부한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으면 I study every 하고 띄고 day를 써주셔야 되고 그냥 every day를 쓰게 되면은 매일의 무슨 everyday routine 뭐 이런 식으로 매일의 루틴 이런 식의 형용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내가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이거 되게 다들 많이 이렇게 쓰시는데 이거 좀 이상해요. 자, 뭘까요? 뭐가 들렸을까요? 그렇죠. When I was younger 라고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비교급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when I was young 하면은 정말 나이 드신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한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내가 젊었을 때 이럴 때는 when I was young 괜찮아요. 근데 좀 이미 젊은 사람 있잖아요. 뭐 20, 30대, 30, 40대 이미 젊으신 분들이 when I was young 하면은 지금도 젊은데 또 젊었을 때라고 말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로 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when I was younger.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좀 나이가 드신 분이 하는 거는 when I was young 괜찮지만 나이가 젊은 사람이 when I was young 하면 좀 어색하다. 그래서 이미 젊은 분이 내가 어렸을 때 얘기하고 싶으시면 when I was younger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거 재밌네요. This is funny. 이거 정말 다들 많이 틀리세요. 뭐가 틀렸을까요? This is funny. 네, 정답은 This is fun입니다. 자, fun과 fun과 은근히 헷갈려요. 그죠? 자, 뭐냐면요. fun은 그냥 말 그대로 재미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funny는 좀 재미는 있는데 좀 웃긴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he is a funny. 그러면 그 사람 참 웃긴 사람이다. This is a funny story. 이거 정말 웃긴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fun이는 약간 이렇게 희극적인 웃기다는 느낌이 fun이고 정말 재미있다는 느낌은 fun이라는 거. 약간의 좀 뉘앙스 차이가 있죠.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나 지루해. 이것도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정답은 I'm bored입니다. 자, boring하고 bored 느낌이 살짝 달라요.
boring. ing하고 ed 차이인데요. ing는 보통 이제 어떤 뭔가를 주는 느낌이고 ed는 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I am boring 그러면 난 좀 지루함을 남에게 주는 사람. 내가 좀 약간 사람 성격 자체가 좀 지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that teacher is boring. 아, 저 선생님 좀 지루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지루함을 유발하는 느낌은 I am boring이고 I am bored는 내가 이미 지루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나 따분해 지루해 죽겠어. 내가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I am bored예요. 그래서 둘 다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m boring은 상대에게 어떤 지루함을 주는 뭔가 지루함을 유발하는 느낌이고 I am bored는 내가 지루함을 받는 느낌이다. 오케이? 자, 너 높이 뛸 수 있니? Can you jump highly? 이거 어떻습니까? 자, 이게 정답은요. Can you jump high가 맞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highly가 부사니까 앞에 jump 동사니까 동사 다음에 이 지금 부사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high는 이 high라는 이 단어도 사실 형용사적 의미도 있지만 또 부사적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can you jump high? 이것도 높이 뛸 수 있냐는 건데 이 highly는요, 그 높이란 느낌이란보다는 매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굉장히 매우 강하게 추천을 한다. 뭐 I highly recommend this movi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높이라는 느낌보다는 매우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 highly는. 그래서 I highly recommend this this YouTube video. 그래서 이 유튜브 비디오를 정말 강하게 매우 강하게 이렇게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high는 높이, highly는 매우라는 느낌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실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너가 부러워. 이거 영어로 I envy you. 이거 어떤가요? 네, I envy. 여기서 envy가 부러워하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민들은 I envy you라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씁니다. 사실 어떻게 더 많이 쓰냐면 I'm jealous of you예요. 보통 이제 jealous 하면 질투한다라는 의미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말 질투할 만큼 부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원어민들이 요즘은 I'm jealous of you를 너 부러워라는 의미로 사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envy가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사용 빈도수가 I'm jealous of가 더 높기 때문에 I'm jealous of you 이걸 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는 충분히 키가 커요. 자, he is enough tall. 이거 어떻습니까?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정답은 he is tall enough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제 enough인데 이 enough이 충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형용사적 의미, 그러니까 충분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사적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사실 여기서 이제 tall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enough이 형용사로 쓰인 게 아니고 이제 부사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 enough이 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이 형용사는 부사의 뒤편에 쓰여져만 합니다. 그래서 is tall enough 이렇게 해줘야 맞고 is enough tall은 어색하다. 근데 뭐 이제 명사가 올 경우는 사실 enough 앞에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enough food, 뭐 충분한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입니다. 집에 가도 되나요? 자, 이거 정말 많이 틀리세요. Can I go to home? 이거 틀렸을까요? 네, 이거 어떻게 했냐? Can I go home이죠. 그래서 home이 집이라는 명사적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home이 이제 부사적 의미가 있어요. 집으로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can I go to home 그러면 집으로 가도 되나요? 라는 약간 이상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집으로 가도 되나요? 왜냐면 home 자체가 집으로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can I go home 이렇게 to가 없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나 늦게 일어났어. I got up lately. I got up, 난 일어났다. lately, 늦게. late가 늦은이라는 형용사니까 lately가 부사니까 늦게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정답은 I got up late예요. 선생님, late는 형용사잖아요. 이 형용사 이렇게 뒤에 와도 되나요? 사실 이 late가 여기서는 부사로 쓰여요. 늦게라는 의미로. 그래서 I got up late. 그러면 나 늦게 일어나서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lately는 뭐냐? 이것도 부사예요. 근데 늦게라는 의미가 아니고 최근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I got up late. late가 형용사적 의미도 있고 또 동시에 부사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걸 꼭 알아두면 좋겠고 lately는 늦게라는 의미가 아니고 최근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저는 그를 직접 만났어요. I met him directly. 이거 좀 맞지 않습니까? 그죠?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를 직접 만났다는 말은 정말 이렇게 대면에서 face to face로 얼굴 마주보고 만났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가지잖아요. 정답은 I met him
in person입니다. 이 in person이라는 표현을 쓰면 직접 그 사람을 만났다는 의미고, directly는 보통 이제 어디 사람이나 어디 장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어딘가를 갈 때 뭐 I went directly to the airport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공항으로 뭐 곧장 직접 바로 갔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직접 만났을 때는 in person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입니다. 제 컵은 깨끗해요. My cup is clear. 이거 맞습니까?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살짝 뭔가 어색하거든요. 깨끗하다. 사실 정답은요. My cup is clean입니다. 선생님, clear하고 clean, 뭔 차이입니까? 그죠? clean이 말 그대로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는 의미라면, clear는 뭔가 분명하거나, 뭔가 명백하거나, 아니면 뭔가 투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y cup is clear. 내 컵은 투명하다. 그죠? 컵이 투명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clean하지는 않을 수는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 컵은 깨끗하다. 막 더럽지 않고 정말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는 말하고 싶으면, clean.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는 저를 닮았어요. He looks like me. 이거 맞습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사실 이건 정답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는 나 닮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He takes after me. 이것도 사실 닮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닮았다는데 느낌이 살짝 달라요. 이 takes after는요, 뭔가 성격이 닮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look like는 외모를 닮았다는 느낌이고. 그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닮았다는 건데 외모가 닮은 건가 성격이 닮은 거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이거 두 개 차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나 야근했어. I worked overtime. 자, 이거 어떻습니까? overtime은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다는 거죠. I worked overtime. 근데 야근을 했다는 말은 뭔가 밤 늦게까지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일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I worked until late at night 이렇게 해주셔야 밤 늦게까지 정말 말 그대로 말하는 야간 근무를 했다는 느낌이 있고, I worked overtime은 사실 해가 떨어지기 전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퇴근 시간이 6시다. 근데 6시 반까지 30분을 더 일해도 사실은 이제 초과 근무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야근까지는 또 아닌 거죠. 30분 더 했다 그래서 이제 overtime은 말 그대로 초과 근무를 했다는 느낌이라면 정말 야근 근무를 했다는 느낌 주려면 until late at night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번째입니다. 창문이 열렸어요. The window is open. 이거 맞았습니까? 네, 이건 맞았습니다. 명백히 맞았어요. 근데 요거는 어떨까요? The window is opened. 이거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열렸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두 개의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The window is open 그냥 말 그대로 열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면 opened, be opened 이 수동이 나오면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이나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문이 열려졌다.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문이 열렸다는 느낌을 명확하게 주고 싶다면은 The window is opened 이렇게 B 플러스 PP를 써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그 느낌을 넣어주고 싶으면 B 플러스 PP를 넣어주시고 단순히 열려있는 상태다 그러면 open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 취했어. I'm drunken. 이거 맞습니까? 이거 좀 어색해요. 이 정답은 뭐냐면요. I'm drunk입니다. 사실 drunken, drunk 둘 다 형용사입니다. 근데 drunken 같은 경우는 보통 명사 앞에서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한 힙합 그룹 옛날에 drunken tiger라는 힙합 그룹이 있었죠. 그래서 술 취한 호랑이. 그래서 명사 앞에서 이제 명사를 수식해주는 용도로만 drunken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drunken person, 취한 사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형용사만 그냥 쓸 경우, 난 취해 있는 상태야 이런 느낌 주고 싶다면은 그냥 I'm drunk 이렇게 해주셔야 맞답니다. 조철입니다. See you on this weekend입니다. 야, 이거 진짜 많이들 이제 실수를 하시는데요. 자,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See you on this weekend. 보통 이제 weekend 앞에는 전치사 이제 on이 보통 들어가죠. 그래서 see you on the weekend. on the weekend는 괜찮아요. 근데 the 대신에 this가 들어간다. 이래버리면 see you this weekend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his, last, next 이런 애들이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전치사가 빠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see you on this weekend 아니고 보다 see you this weekend.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칼로리 많아요. 자, this has much calorie. 그렇죠. 이것도 다들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왠지 칼로리는 셀 수 없는 명사다라는 느낌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칼로리는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칼로리, 300칼로리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this has many calories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왠지 칼로리가 왠지 화학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개, 두 개, 세 개 씌워도 되는 건가, 이럴 수 있는데, 자, 칼로리는 셀 수가 있다. 그래서 this has many calories라고 하셔야 맞다.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 영어에서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가, 셀 수 없는 명사인가,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죠. 세우집니다. 그는 해외로 갔어. 이것도 진짜 많이 들리시죠? abroad가 뭐 해외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he went to abroad. 이렇게 왜 틀린 건가? 자, 정답은 he went abroad입니다. 죄송하지만 to는 없습니다. 왜? abroad는 부사니까. 부사기 때문에 따로 전치사 to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he 뭐 went to 뭐 어디 뭐 America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를 표현할 땐 당연히 to가 들어가겠지만 이 abroad는 부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자, 그는 결국 포기했어. He gave up at the end. 그죠? give up 포기한다. at the end가 좀 문제입니다. at the end는 뭔가의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at the end of the movie. 그럼 그 영화의 마지막에, 말미에. 근데 결국에, 이런 느낌은 at the end가 아니고요. He gave up in the end예요. 그죠? at the end하고 in the end가 다르다. in the end가 이제 결국에는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at the end는 뭔가의 마지막에, 뭔가의 마지막 부분에 at the end of the meeting, 뭐 at the end of the movi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거 서비스야. 그렇죠. 식당 가면 이제 무료로 주는 서비스들이 있죠. 이거 서비스야. 근데 이거는 사실 죄송하지만 콩글리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서비스인가요? 그러면 it's on the house입니다. 이 house는 이 가게 그 식당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식당이 내는 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it's on the house 그러면 식당이 내는 거니까 당연히 무료. 즉 우리말로는 서비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뭐 is it on the house? 이거 서비스인가요? 무료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it's service 이거는 콩글리시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식당 가서. 써보십니다. 그는 밤새 공부를 했어. He studied every night. 자, 이거 어디가 들었을까요? 좀 눈치 빠르신 분 딱 아셨을 거예요. every night은요, 밤새라는 의미가 아니죠. every night은 매일 밤을 의미해요. 그 밤새란 말은 어느 한 밤에, 밤 꼴딱 샜다. 한 밤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he studied all night가 맞죠. all night가 아니라 밤새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낮을 표현할 때도 all day 그러면은 이제 낮 동안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all night은 밤새도록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every night은 매일 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every night하고 all night 되게 비슷한 느낌이지만 분명히 다르죠. 꼭 구분하셔야 돼요. 도지입니다. 그녀는 스텝이에요. She's a step. 이것도 진짜 많이 틀려요. 다들 찔리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가 틀렸는가? 이 step은요, 사실 집합명사입니다. 이 집합명사라는 거는 어떤 무리를 의미해요. 팀, 그룹, 크루, 이런 애들은 다 어떤 한 명, 개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느 무리, 집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스텝도요, 무리,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스텝 한 명이 아니고, 그 스텝 무리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녀는 스텝이다. 그녀는 어떤 한 무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She's a step member라고 하십니다. 멤버를 꼭 넣어주셔야, 그녀는 어떤, 제작진의 어떤 일원이다. 스텝 중에 한 명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팀이라는 표현도, 팀은 전체 팀은 어떤 무리, 두세 명 이성이 있어야 팀이잖아요. 근데, she is a team.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명이 혼자 팀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번입니다. 그는 경찰이야. He is a police. 이것도 마찬가지. 하도 우리가 이제 폴리스 하니까 이 폴리스도 사실은 집합명사예요. 폴리스 어떤 하나의 어떤 무리, 경찰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개개인 한 명, 저 사람은 어떤 경찰관이야. 한 명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경우는 He's a police officer. 이런 식으로 딱 한 명을 표현할 때는 he's a police officer라고 해주셔야 어떤 개개인 한 명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나 친구랑 약속했어. 이것도 정말 맨날 이렇게 이런 실수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I have an appointment with friends.
그렇죠. 왜냐면 어포인트먼트가 약속이니까, 나 친구랑 약속이 있다. 이거 왜 틀린 건가? 사실은 근데 이 약속이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 어포인트먼트 보통 비즈니스성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lawyer. 어떤 변호사랑 어떤 이제 법률 상담을 해야 되는가. I have an appointment with a doctor. 의사랑 어떤 진료적인 문제로 이제 약속을 잡는다. 이런 식의 어떤 돈이 오고 가는 금전적인 어떤 고객과 만남 이런 느낌의 어포인먼트란 말이죠. 근데 친구들이랑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구랑은 I have plans with friends라고 하시는 게 딱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 친구랑 약속 있어의 그 뉘앙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I have plans with friends 그러면 친구와의 약속, I have an appointment 그러면은 어떤 사업적 약속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소리입니다.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I like dog. 이것도 진짜 많이 틀려요.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가. 자, 이 정답은요. I like dogs입니다. 꼭 s를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 이 dog만 쓰게 되면은 아까 명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냥 dog 쓰면은 물질 명사가 돼요. 즉 dog를 개 고기로 본다는 거죠. 뭐 한국 문화에는 사실 아직 개고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I like dog 그러면 개고기를 좋아한다. 물론 뭐 사실 그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냥 I like dog 해도 의미는 통하겠죠.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I like dog 그러면은 개고기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I like dogs라고 s를 넣어주셔야 이제 강아지를 좋아한다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chicken도 마찬가지예요. I like chicken 그러면은 먹는 그 치킨은 고기를 의미하지만 I like chickens s를 넣어주시면 이제 닭들을 살아있는 닭들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dog을 쓰거나 dogs를 썼을 때 이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조심해서 쓰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이거 AS 돼요. There's AS on this. AS 아시죠? After Service. 자, 이거는 영어일까요? 콩글리시일까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콩글리시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자, 그럼 there's AS. 자, 이거 뭐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써야 될 것인가? There's a warranty on this라고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warranty란 말이 바로 이제 제품 보증. 그래서 이게 우리 말하는 AS입니다. 그래서 there's AS 하면 안 되고요. There's a warranty on this. 그러면은 이거 제품 보증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절대 AS 쓰시면 안 돼요. 자, 또 오십니다. 저 기름 넣어야 돼요. I need some oil. 그래서 우리 차에다 기름을 이제 넣는데, 기름은 오일이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보통 말하고 영어에서 이제 오일은요, 뭐 엔진 오일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오일이고, 우리 이제 기름 휘발유는 사실 gasoline이죠. 근데 gasoline을 줄여가지고 gas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I need some gas라고 하면 이제 저 기름 넣어야 된다. 휘발유 좀 넣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뭐 주유소를 gas st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gasoline 줄여서 gas로 쓴다. 그래서 I need some gas라고 해야 차에다 기름 넣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오일은 뭐다? 진짜 차에 넣는 그 기름 아니고 엔진 오일의 그런 오일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I have many works. 이것도 진짜 많이 틀리죠. work가 이것도 사실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인가 없는 명사로 봐야 되는 건데 work 뭐 일 한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영어에서는 work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I have many works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I have much work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아니고 일이 많고 적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이 많다는 many works 하면 안 되고 have much work라고 해주셔야 된다. 자, 스펙이 어떻게 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지금 AS처럼 우리가 많이 쓰는 콩글리시예요. 원래 사실 스펙은요, specification이거든요. 이거는 제품의 사양을 의미합니다. 사람한테 어떤 제품처럼 기계의 사양처럼 표현한다는 거가 참 웃기죠. 근데 사실 원어민들은 이렇게 쓰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What are your qualifications? 이 qualification, 이게 바로 이제 자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what are your qualifications? 그래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what are your spec? 이러면 안 되고 절대 what are your qualifications?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스펙은 콩글리시다. 기계의 사양을 의미해요. 자, 원룸 사시나요? Do you live in a one room? 자, 원룸도 대표적인 콩글리시죠.
원룸 아니에요. 원룸 말 그대로 방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럼 뭘까요? Do you live in a studio? 라고 해주셔야 맞습니다. 이 스튜디오 보면 보통 이제 사진관 같은 데 보면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어떤 방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넓은 공간이 쫙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원룸 가면 그렇게 돼 있죠. 화장실만 하나 딱 있고 그냥 방 하나만 딱 있잖아요. 마치 스튜디오처럼. 그래서 do you live in a studio 해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룸형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o you live in a 원룸 하면 되고 do you live in a studio 혹은 do you live in a studio apartment 넣어줘도 괜찮아요. 아셨죠? 나는 K-pop 매니아야. I'm a K-pop mania. 이거 어디가 들렸을까요? 우리 항상 어떤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매니아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 매니아가 좀 틀렸습니다. 이 매니아는 사실 어떤 뭔가를 좋아하는 어떤 미친 상태를 가리켜요. 매니아는. 그래서 이건 아니고 정답은 매니악입니다. 매니악을 해줘야 어떤 무언가에 굉장히 열중하는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I'm a K-pop maniac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매니아는 C가 없는 매니아는 어떤 이렇게 뭔가 열중한 미친 상태만 가리킨다. 오케이? 이거 내 바지야. This is my jean. 그죠? 바지를 영어로 우리는 jean이라고 부르죠. 뭐가 됐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정답은 These are my jeans입니다. 자, 선생님 바지 한 벌인데 왜 복수 jeans를 씁니까? 그렇죠. 이게 좀 우리말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바지가 이제 다리 두 개가 딱 밖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바지 두 다리가. 그래서 이걸 이제 복수형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벌이지만서도 복수형으로. 그래서 These are my jeans라고 S를 꼭 넣어서 복수형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나 개인 병원 갔어. I went to hospital. 그렇죠. 우리 보통 병원 하면 hospital이 가장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이 hospital은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대학병원 갔어. 그러면, 너 큰 병 있니? 그렇죠. 보통 대학병원 가면은 큰 병 있을 때 보통 가잖아요. 어떤 자그마한 병 가지고는 대학병원까지 잘 안 가니까. 그럼 작은 병원,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을 뭐라 그럴 것인가? I went to a doctor's office입니다. 말 그대로 의사가 차려놓은 그냥 사무실이에요. 조그만 사무실이죠. 그래서 I went to doctor's office 해주셔야 동네에 있는 보통 개인병, 소규모 병원을 가리키고 그냥 hospital 하면 큰 병원이죠. 자, he is my senior. 그는 내 상사야. 이것도 되게 많이 틀리는 실수인데요. 뭐가 틀렸을까요? 네, 정답은 he is my supervisor. 혹은 he's my boss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supervisor. 왜냐면 이 senior는요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죠. he's a senior manager. he's a senior officer. 이 직함 자체가 좀 연차가 쌓인 분들한테는 senior를 붙여가지고 senior manage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형용사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senior를 보통 명사로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을 가리킬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가 직장 내에서 나보다 좀 상급자인 사람을 표현할 때는 보통은 he's my boss 혹은 he's my supervisor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는 글쓰기 실력이 좋아요. He has a good writing skill. 이것도 뭔가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틀렸을까요? 네, 정답은 he has good writing skills를 복수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쵸, 실력이 좋죠. 근데 글을 잘 쓸 때도 되게 다양한 어떤 조그마한 어떤 기술들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기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글쓰기 실력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어떤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비유법도 쓸 줄 알고 은유법도 쓸 줄 알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실력이 좋다, 기술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복수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영 실력이 좋아. 이것도 he has good swimming skills. 왜냐면 수영도 배영, 자유형, 무슨 여러 가지 저병들이 있잖아요. 이 스킬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전체의 어떤 수영 실력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스킬에다가 s 넣어서 복수형 skills로 써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입니다. 그의 연예인 사인을 받았어요. I got his signature. 뭐가 틀렸을 거예요? 사인은 signature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signature는 어떤 계약서나 서류 같은 데 서명할 때 쓰는 그게 바로 signature예요. 연예인들이 해주는 그런 사인하고는 다른 느낌이죠. 그럼 뭘까요? 연예인들이 해주는 사인은? 그건 바로 it's autograph라고 하죠. autograph. So can I get your autograph? 그러면 제가 사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즉 사인 좀 해주실래요? 이런 의미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해외 유명 스타를 만나게 되면은 Can I get your autograph?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두
두 번째입니다.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You're not my style. 이것도 뭔가 맞은 것 같은데 왜 틀렸다고 그럴까?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서 스타일이 잘못됐어요. 정답은요. You're not my type입니다. 사람한테는 스타일 쓰지 않아요. 이 스타일은 어떤 그런 패션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다 쓰고 사람을 표현할 때는 스타일이 아니고 타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You're not my type. 그러면 넌 내 타입 아니야. You are my type. 그러면 넌 내 타입이야. 즉, 넌 내 스타일이야. 내가 마음에 들어.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그냥 모닝콜을 줬어요. He gave me a morning call.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깨울 때 모닝콜을 한다고 하는데, 모닝콜이 또 대표적인 콩글리시죠. 자, 그 모닝콜이 아니면 뭘까요? 자, 정답은 He gave me a wake up call입니다. wake up. 일어나다는 얘기죠. wake up 해주는, 깨워주는 콜이라. 그래서 he gave me a wake up call. 이렇게 해야 그가 나에게 모닝콜을 줬다. 모닝콜은 모닝콜이 아니고 뭐다? wake up call이다. 자, 그들의 본사는 파리에 있어요. Their headquarter is in Paris. 우리 보통 이제 헤드쿼터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본사 얘기할 때 헤드쿼터. 근데 헤드쿼터는요, 동사입니다. 동사. 어딘가에 본사를 두다, 본부를 두다, 이런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면 이 본사, 명사적임으로 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Their headquarters입니다. S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is in Paris. 이렇게 해줘야 그들의 본사가 파리에 있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비닐봉지가 필요해요. I need a vinyl bag. 여러분, 비닐봉지라 그래서 비닐 그대로 vinyl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뭘까요? 그러면은, 자, I need a plastic bag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미국에 놀러 갔는데 슈퍼마켓에서 뭐가 비닐봉지가 필요해가지고 자꾸 vinyl bag 했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vinyl bag 하지 마시고 뭐다? plastic bag 달라고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는 매너가 없어요. He has no manner. 뭐가 들렸을까요? 그는 매너가 없다. 여러분, 이 매너가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일단, he has no manners가 정답입니다. 여기 manner라는 이 단어가요, 이걸 s를 빼고 그냥 manner 쓰게 되면 어떤 수단,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he has no manner 그러면 수단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의 범절, 예절을 의미하는 그 manner는 s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he has no manners 이렇게 해주셔야 그는 정말 매너가 없다, 예의가 없다 이런 의미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manner의 의미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가 있다. 단수로 쓰게 되면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제 캐리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행 가면 항상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데 우리 보통 캐리어라고 하잖아요. This is my carrier. 자, 이게 틀렸습니다. 캐리어는요, 보통 항공사나 운송회사를 가리켜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끌고 다니는 바퀴 달린 가방, 이거 뭐라 할 것인가? This is my suitcase.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This is my travel bag.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보통 이거 끌고 다니는 바퀴 달린 이제 그 가방을 가리킨다. 그래서 carrier는 그 바퀴 달린 가방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당신을 TV에서 봤어요. I saw you in TV.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TV 안에 있는 당신을 봤다. 그렇죠. 우리말로 치면 왠지 TV 안에 있는 당신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답은 I saw you on TV입니다. TV에 딱 떠있는, 화면에 떠있는 당신 모습을 본 거기 때문에 I saw you on TV를 해주셔야 돼요. in TV 하면은 in the television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TV 안에 있는, 정말 기계 안에 당신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는 해석이 될 수는 있겠죠. 벌레 같은 것들이 TV 안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 그렇다 치면은 뭐 in the television 이런 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텔레비에 딱 나왔다. 화면에 떴다. 이러면은 I saw you on TV 이렇게 해야 맞다. 그는 대학을 졸업했어. He graduated college. 그렇죠. 졸업했다. graduated 맞습니다. college 대학 맞고요. 뭐가 틀렸을까요? 이것도 많이들 틀리시는데요. He graduated from college죠. graduate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동사죠. 우리 보통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죠. 타동사들은 사실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graduate이 타동사였다면 he graduated college 괜찮지만 graduate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전치사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he graduated from college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거 좀 쉽지 않죠. 자, 우리는 결혼식에서 만났어. We met in the wedding. 자,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in the wedding. 자, 정답은요. We met at the wedding입니다.
여러분 전치사가 참 어려워요. 또 in, on, at 언제 in, on, at을 써야 될 것인가 어렵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어떤 이벤트 같은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festival, party, 뭐 conference 이렇게 일시적인 이벤트 있잖아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회성의 일시적인 이벤트 이런 데서 만났을 때는 전치사 at을 꼭 써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o we met at the wedding, 뭐 we met at the party, we met at the conference 이런 식으로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저 여행 갈 거예요. I'm going to a trip입니다. 자, 이게 뭐가 들렸을까요? 네, 여기서 전치사 to가 좀 틀렸죠. 난 여행에 갈 거다. 왠지 to, 어디로 가는 거니까 to 쓰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은요. I'm going on a trip이죠. to 다음에는 어떤 특정한 물리적 장소가 나오죠. I'm going to the restaurant. I'm going to the building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여행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죠. 어떤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 개념 앞에 전치사 on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데이트 간다, 소풍 간다 얘네들은 다 on이죠. I'm going on a picnic. I'm going on a date. 얘네들은 다 어떤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트하러 간다, 소풍 간다, 여행 간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전치사 on을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2시간 후에 만나요. We'll meet 2 hours later. 이것도 정말 많이들 틀리세요. 어떤 시간 후에라는 표현할 때, 자, later가 또 이유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정답은 We'll meet in 2 hours입니다. 전치사 in을 써주셔야 2시간 후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2시간 후에. 이 later는 그러면 언제 쓰는가? 일단 see you later 이럴 때도 later 쓰지만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2시간 후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인가 아니면은 과거나 어느 다른 특정 시점 기준으로 2시간 후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2시간 후면은 in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내가 뭐 어디를 한국으로 왔는데 그 2시간 후에 다시도 본국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을 때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왔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기준으로 2시간 후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2 hours later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맞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in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쓰고 later는 현재 시점 기준이 아닌 다른 시간 시점을 기준해서 어디 이유를 가리킬 때는 later를 쓴다. 이거 꼭 기억하실게요. 우리 30분 전에 만났어. We met 30 minutes before. 자, 이것도 정말 많이 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점 기준이에요. 지금 시점 기준을 표현할 때는 We met 30 minutes ago라고 해주셔야 돼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30분 전에는. 근데 여기서 before는 언제 쓰냐? 여기서 before는 before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30 minutes before the meeting. 어떤 다른 어떤 특정 이벤트를 중심으로 어느 30분 전일 때 쓸 수가 있죠. We met 30 minutes before meeting. 그럼 미팅 30분 전에 만났어. We met 30 minutes before the party. 우리는 파티 30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before 다음에 어떤 특정 이벤트가 나와주고 해줘야 말이 된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30분 전. 그리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 시간 전일 경우에는 ago를 쓴다. 아시겠죠? 내일까지 전화할게. I'll call you until tomorrow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틀리죠. 일단 정답은요. I will call you by tomorrow죠. 지금 until하고 이제 by를 많이 헷갈려 하시죠. until은요. 어떤 어느 시점까지 계속 연속 동작을 가리키죠. 계속 안 끊기고 뭔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work until this evening. I will work until 4. I will sleep until 5. 그러면 어떤 행동을 그때까지 계속 할 때는 until 쓰지만 by는 보통 기한을 가리키죠.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call you by tomorrow. 내가 내일까지 전화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내일까지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한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by를 쓴다. 그래서 until은 영속 동작, by는 기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내로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in an hour. 아까 말씀드렸죠. in은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이유라는 가리켜요. 어느 특정 시점, 지금 시점 기준으로 이유. 그래서 I will call you in an hour는 1시간이 딱 지났을 때 내가 너한테 전화할 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1시간 이내로, 내로 전화한단 말은 1시간 이전에 30분 이후, 40분 안에, 50분 안에 이것도 상관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내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I will call you within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ithin을 써주게 되면은 어느 시간 이내로 한다는 거고, in을 쓰게 되면은 딱 그 시점에 이후에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in an hour, 1시간이 딱 지난 시점에 하겠다. within an hour, 1시간 지나기 전에 그 안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2달 동안 여기 살았어요. I lived here during 2 months입니다. 아, 나는 살았다 2달 동안. 여기서 동안에서 이 during이 문제죠 지금. 정답은 뭐냐면요, I lived here for 2 months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during하고 for하고 헷갈려 하시죠. 자, 간단합니다. during은요, 특정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during my vacation, 뭐 during my 뭐 trip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간이죠. 나의 휴가 기간 동안, 나의 여행 기간 동안 이럴 경우는 during을 씁니다. 근데 불특정 기간일 경우, 근데 언제인지 모르, 2달이 언제부터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모르지만 그냥 어느 한때의 2달 동안이라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은 어떤 기간을 가리킬 때는 그냥 for를 써요. So I lived here for 2 months.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2달 동안 살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 도착하면 문자 할게. I will text you if I get there. 아, 뭐가 들었을까요? 여기서 if가 선생님 틀렸습니다. 정답은요, I will text you when I get there 입니다. 자, 왜냐면 if가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잖아요. 내가 거기 만약에 도착을 하면 내가 너에게 문자 할게. 이미 지금 나는 거기 도착하고는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이럴 경우는 when을 써주세요. when은 내가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이미 지금 갈 거라는 거 알고 확정이 돼 있는 거죠. 내가 거기 딱 도착하면 내가 여기 문자 할게. 근데 if를 쓰게 되면은 도착할지 안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혹시나 도착을 하면 문자 할거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if를 쓰고요, 확실한 상황에서는 when을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구서 납부했어요. I pay for the bill. 뭔가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도 pay 쓰는 거 맞는데 뭐가 들었을까요? 네, 정답은 I pay the bill입니다. pay하고 pay for가 또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청구서 같은 거 있죠. 무슨 gas bill, 무슨 뭐 이렇게 가스비나 뭐 전기세, 이런 청구서 같은 경우는 전치사 for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사 비용을 낸다든지 어떤 무언가에 비용을, 일반 다른 비용을 낼 때는 pay for를 씁니다. I pay for this dinner,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저녁 식사에서 내가 돈을 낼게. 근데 또 청구서들은 전치사 for가 없다. 그래서 I paid the bill, for 없이 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실게요. 자, 여기가 어디죠? Where is here? 그렇죠. 우리가 여행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말 있는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Where is here인데, 이 영어식 표현으로는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Where am I? 내가 여기 어디죠? 이렇게 해야 영어식 표현은 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Where is here는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 느낌이 들고요. Where am I? 내가 여기 어딥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기가 어디죠? 길을 잃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I have a lot of stress. 이것도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스트레스가 많다는 표현을 have로 쓰지 않아요. 이게 되게 어색한, 물론 상황, 정황에 따라서 알아들을 수는 있겠죠.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I'm under a lot of stress 하고 하셔야, 스트레스 내가 아래에 있다고 하셔야 원어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I have a lot of stress 하지 마시고 I'm under a lot of stress가 훨씬 더 원어민스러운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입니다. 나 머리 잘랐어. I cut my hair.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나는 cut, 자른다. my hair, 내 머리를. 뭐 틀린 거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I cut my hair라고 하면은 원어민들은요, 내가 내서 내 머리 직접 잘랐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I had my hair cut,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를 have something pp 구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뭔가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를 직접 자르는 게 아니고 어떤 제3자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지는 거죠. 그래서 I had something pp 구문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had 대신에 got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I got my hair cut, I had my hair cut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을 고쳤어. 그러면 I fixed the door, 이렇게 하면 내가 직접 그 문을 고치는 게 되지만, 사람을 불러서 그 문을 고치게 됐으면 I had the door fixed, I got the door fixed, 이렇게 해서 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늘 아침에 이랬어. I worked today morning. 이것도 문제 없어 보여요. 오늘 아침이니까 today morning 뭐가 틀렸나? today morning이 틀렸어요. 정답은요. I worked this morning입니다. 물론 뭐 눈치껏 today morning 하면 오늘 아침이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 표현이 지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I worked today morning 하면 안 되고 I worked this morning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내 꿈은 선생님이야. My dream is a teacher. 이것도 뭔가 문제 없어 보여요. My dream, 내 꿈은 is a teacher, 선생님이야. 이거 뭐가 틀렸나? 이게 또 원어민 입장에서 굉장히 어색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원어민스럽게 쓰려면은 My dream is to be a teacher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돼요. 그래서 my dream is to be가 되면 뭔가 되는 것이죠.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 꿈은 선생님이한데 my dream is teacher는 이게 뜻이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을 뭐 어떻게 그러니까 선생님 자체가 꿈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선생님이 된다라는 게 꿈이라는 말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는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 꿈은 선생님이야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my dream is to be를 꼭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 다다음 주에 만나. Let's meet next week. 이거는 우리 한국말 그대로 영어로 옮긴 거죠. 다다음 주니까 next week. 우리말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다다음 주라고.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또 어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황상 그냥 눈치껏 그냥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Let's meet the week after next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 week after next.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 그래서 다다음 주 표현하시면 Let's meet the week after next. 뭐 다다음 주 말고 다다음 달. 그러면 Let's meet the month after nex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가 좋은 사람이기를 바래. I wish he is a good person.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데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 할 때 wish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여기서는 I hope he is a good person 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wish하고 hope를 굉장히 많이 헷갈리세요. 자, hope가 맞아요. 아직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을 바래라고 진심으로 소망할 때는 I hope he is a good person인데 wish를 쓰게 되면요. 보통 우리는 그걸 wish 가정법 문장으로 써요. 그래서 I wish 이것도 또 뒤에 과거형을 쓰는 게 맞죠. He was a good person. was나 이제 were 둘 중에 하나를 쓰죠. A good person. 그가 좋은 사람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wish 가정법은요, 사실과 반대인 거예요. 아니면 가능성이 희박한. 그래서 그가 왠지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혹은 정말 아니거나. 그래서 해석상으로는 그가 좋은 사람이면 좋을 텐데 아니어서 아쉽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hope하고 wish가 다르다. hope는 정말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뭐뭐이면 좋길 바란다, 뭐뭐이기를 소망한다, 바란다는 느낌이라면 wish를 쓰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아닌 거 혹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할 때 쓴다. 그래서 wish하고 hope 꼭 구분해서 쓰시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그가 미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ven if he lives in America. 어디가 틀렸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even if하고요, even though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even if는요, 만약에 뭐뭐 한다 하더라도예요. 뭔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even if he lives in America 이러면은 그가 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는지 안 사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미국에 산다 하더라도 라는 느낌이라면 even though는 기정사실, 그가 미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even if 하면 안 되고 even though he lives in America 이렇게 하셔야 그가 미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even if는 만약에 뭐뭐 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even though는 기정사실, 그래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다. 딱 기억하실게요. 우리는 2주에 한 번 만나요. We meet once 2 weeks. 이것도 진짜 많이 들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once a week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마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once a week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2주에 한 번은 once 2 weeks 아닌가? 네, 아니죠. 자, 그러면 we meet every other week입니다.
보통 이제 every week 그러면은 매주잖아요. 근데 every other week 매일 다른 한 주예요. 즉 이제 한 주 건너서 다른 한 주라는 거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이라는 거죠. 2주마다 우리는 만난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we meet once 2 weeks 아니고 we meet every other week. 2주마다 만난다. 자, 강아지 키워요. I raise a pet. 그렇죠. raise가 키우다기 때문에 I raise a pet. 자,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정답은 I have a pet입니다. 보통 raise는요, 이제 사람을 키울 때 raise를 쓰고, 혹은 가축을 식용으로 키울 때 보통 이제 rais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반려동물,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제 반려동물로 이제 키울 경우는 보통 이제 I have a pet이 더 적절하다, 더 자연스럽다. 나 회사야. I'm in my company. 그렇죠. 회사가 컴퍼니이기 때문에 I'm in my company. 이거 왜 틀렸나? 이 컴퍼니는요, 회사 그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컴퍼니는 이 회사 조직 자체를 의미합니다. 조직을 의미하는 거지 건물,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I'm at work를 하셔야 나 지금 이렇게 일터에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컴퍼니는 회사라는 의미지만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조직을 의미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메뉴가 많네요. There are many menus. 이것도 진짜 많이 틀리는 콩그레스 실수죠. 우리 보통 이제 메뉴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메뉴는요, 전체 메뉴판을 가리킵니다. 메뉴판 하나예요. 이 하나의 메뉴판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there are many menus 그러면 메뉴판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십니다. There are many dishes on the menu. 이렇게 해주셔야 메뉴에 음식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하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저는 SNS를 좋아해요. I like SNS. 우리가 이제 SNS라고 많이 하죠.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 이런 거를. 근데 사실 SNS가 딱 틀렸다고 말하기는 뭐한데 원어민들은요 SNS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거의 대부분 이 표현을 많이 쓰죠. I like social media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SNS가 틀린 건 아니지만 주로 일반적으로 원어민들은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쓴다. 그래서 I like social media가 이게 좀 더 자연스럽다. 아시겠죠? 나 스케줄 많아. I have many schedules. 우리가 평소에 항상 많이 쓰는 표현이죠. 나 스케줄 많아요. 근데 이 스케줄은요, 하나하나 일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은 전체 일정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I have many schedules. 그러면 나는 일정표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좀 말이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I have many plans on my schedule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이 있다. on my schedule. 내 스케줄표, 내 어떤 일정표 안에 많은 계획들이 딱 빼빼빼빼히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은 하나의 일정 계획이 아니고 전체 표를 가리킨다. 그래서 내 전체 스케줄 표에 많은 계획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적절하다. 자, 그는 저희 집 가까이 살아요. He lives nearby my house.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요. near하고 nearby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되게 비슷비슷하죠. near하고 nearby가 공통점은 뭐냐면 이 형용사와 부사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near은 전치사로 쓸 수가 있지만 nearby는 전치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우리 집 근처이기 때문에 he lives near my house 이렇게 하셔야 우리 집 근처에 산다. 그래서 near가 전치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nearby는 전치사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nearby는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he lives near my house 이렇게 하셔야 맞다.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My hobby is taking a picture. 이거는 정말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진 찍다가 take a picture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어입니다. 어가 뭘 가리키죠? 하나를 가리켜요. 하나. 그래서 나는 사진 한 장 찍는 게 취미입니다. 물론 진짜 사진 딱 한 장만 찍는 게 취미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진 찍는 거가 취미면은 여러 장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y hobby is taking pictures라고 하셔야 맞다. 저 일하느라 바빠요. I'm busy to work. 이것도 그렇듯해요. 그죠? 왠지 우리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셨던 것 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정답은 I'm busy working. 여기 나오는 건 be busy ing라는 패턴이 있죠. 그래서 to 부정사 쓰시면 안 되고요. busy하고 동명사 ing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I'm busy working, I'm busy studying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한다. to 안 되고 ing 써주셔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영어 공부하는 게 어려워. I'm hard to study. 이거 어디가 어색할까요? 우리 그때 나는 어렵다라는 말 때문에 I'm hard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it's를 쓰셔야 돼요. It's hard to study입니다. I'm hard라는 표현은 어색해요. it's를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It's hard to study. 나는 뭐뭐 하는 게 어렵다. 뭐 it's hard to work. 일하는 게 어렵다. 뭐 it's hard to clean my room. 내 방을 청소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어렵다는 표현할 때는 I'm hard to 아니고요. It's hard to 써주셔야 된다. 자, 작년에 캐나다에 가봤어. I've been to Canada last year. 야, 이거 진짜 많이 틀리죠. 왜냐면 have been to 우리 어디 가봤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답은 I went to Canada last year입니다. 자, 왜 틀렸냐면요. 자, I have been to가 현재 완료 구문이에요. 그죠? 현재 완료 구문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절대 과거의 특정 시점 써주시면 안 돼요. 현재 완료 구문에서는. 그래서 I've been to 현재 완료 구문에 last year에는 작년이라는 특정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정 시기를 써주고 싶으면 그냥 일반 과거 시제. 그래서 I went to Canada last year 이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전화를 안 받았어. He didn't answer my phone. 자, 뭐가 틀렸을까요? 그가 내 전화를 안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phone이 문제인데요. 자, phone은 전화기죠.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단 말이죠. 전화기를 준 게 아니에요. 전화를 걸었어요. 내 전화는 콜이에요. 내가 콜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래서 그 콜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he didn't answer my call이 맞지? answer my phone. 그러니까 내 전화기, 내가 내 전화기를 그쪽에 던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전화기를 받는 게 아니고 내 콜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phone 하시면 안 되고 콜을 해야 된다. 그래서 he didn't answer my call. 그가 내 전화를 안 받았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난 미국으로 떠날 거야. I'm leaving to America입니다. leave가 떠나다기 때문에 I'm leaving to America. 미국으로 떠날 거다. 뭔가 괜찮지 않나. 여기서 어딘가로 떠나다는 표현 오시면요. to가 아니고요. for를 써줘야 돼요. I'm leaving for America. 그래서 leaving to 아닙니다. leave for를 써주셔야 어딘가로 떠난다라는 거예요. 또 참고로 I'm leaving America 이렇게 지금 전치사 없이 이렇게 써버리시면 미국을 떠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I'm leaving America 난 미국을 떠날 거야. I'm leaving for America 그러면 난 미국을 향해서 미국으로 떠날 거야. 자, 그래서 완전 정반대니까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나 스트레스 받아. 이것도 진짜 많이 들리시죠. I'm stressful. I'm so stressful인데 자, 이 stressful이라고 해버리면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m so stressful. 그럼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람이다. 남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다 돼버리기 때문에 말이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려요. 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I'm so stressed out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가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I'm so stressful은 내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의미고요. stressed out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래 부를 때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이러니까 Congratulations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정답은요. Congratulations S까지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Congratulations까지 해야 축하합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S 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저는 20대예요. I'm in 20s. 이거 뭔가 그럴듯한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I'm in my 20s. 이렇게 소유대명사 my가 들어가줘야 돼요. I'm in my 20s. 나는 20대다. 뭐 참고로 I'm in my early 20s. 그럼 나는 20대 초반이다. 중반은 뭘까요? 중반은 middle 20s. 자, 그러면 후반은 그렇죠. late 20s. 자, 그래서 이렇게 early, middle, late 넣어가지고도 초중, 그 다음에 후반 이렇게 써서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저는 체크카드가 있어요. I have a check card. 이것도 대표적인 콩글리시인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현금카드라고 부르죠. 신용카드는 아니고 현금카드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이 체크카드가 아니죠. 뭘까요? 자, 정답은 I have a debit card죠. 체크카드 아니에요. I have a debit card. 우리가 보통 쓰는 현금카드들은 아시겠죠? 자, 이 음식은 7일 동안 유효해. This food is valid for 7 days입니다. 이게 또 되게 애매한데 이 유효하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valid하고 그 다음에 good 이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valid good이 뭔가 유효한다는 건데 근데 valid는 보통 법적으로만 유효할 때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말하고 싶을 때는 valid 쓰는데 이 good은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이 유효하다 이런 말 쓸 때도 그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음식은 7일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valid는 쓸 수는 없고 그것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his food is valid가 아니고 this food is good for 7 days.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valid, good 둘 다 법적으로 유효할 때 쓸 수 있어요. 그건 공통적이지만 차이점은 valid는 법적으로 유효할 때만 쓰고 그것은 법적 혹은 음식이 유효할 때 둘 다 쓸 수 있다. 꼭 기억하실게요. 미팅이 의도치 않게 미뤄졌어. The meeting was postponed. 이게 미루다도요.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보통 postpone 아니면 이제 delay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이제 항공기 같은 거 운항이 미뤄질 때 딜레이, 보통 우리 딜레이 됐다고 하죠. 비행기가 연착됐을 때. 보통 이제 비행기가 연착될 때 보면은 의도치 않게 어떤 기상 날씨 문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의도치 않게 미뤄질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딜레이고요. postpone은 뭔가 의도를 갖고 뭔가를 미룰 때는 postpone을 씁니다. 그래서 미팅이 의도치 않게 미뤄졌을 경우는 the meeting was delayed라고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뭐 더 나은, 좀 더 뭐 준비를 더 이렇게 해가지고 더 좋은 미팅을 갖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미팅이 미뤄진 거면 그때는 postpone도 괜찮아요. 근데 뭔가 의도치 않게 미뤄졌을 경우는 delay를 쓴다.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또 5가지 흔한 실수 알아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쓸 수 있겠죠?